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의 완전 경쟁 시장 파트죠.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에서 단기죠. 개별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기업이 이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윤 극대화 최적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 조건부터 볼까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이 P랑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MR이 P랑 같아요. 그리고 MC랑 같은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장에 가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P는 M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윤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것까진 알 수 없어요. 이윤은 우리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여기서 파이라고 쓰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야.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는 건데 여러분 이 총 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돼 있어요? 그쵸.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총 비용은 AC 곱하기 ATC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AC라고 쓸게요.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Q를 밖으로 빼면 P-AC 요거를 Q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쪽 부분에 나와 있는 박스로 친 부분이 이윤이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그걸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P가 AC보다 크면 이윤은 양의 이윤이 되고요. P가 AC랑 같게 되면 이윤은 빵이 되고요. P가 AC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윤은 0, 음의 이윤,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여기 P가 Ac보다 커. 그러면 플러스 이윤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요. 네, Q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M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P가 바로 이렇게 있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요게 이제 MR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선 이윤극대 산출량은 A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Q 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총 수입은 어떻게 결정돼요? P 곱하기 Q니까 이 직사각형 면적이 총 수입 이렇게 됩니다. 입금을 칠하죠. 이렇게요. 자, 총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AC를 찾아야 돼. AC. AC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T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은 AC랑 Q를 곱한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되니까 점점점점점 이게 바로 우리는 T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게 TC가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자, 그러면 플러스 이윤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이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이는데 요게 중요한 거지. 단기잖아, 단기. 단기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데 엔트리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요소가 존재하고 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어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도 퇴출하지 못하는 거야. 엑시트가 불가능한 그렇게 짧은 기간을 우리가 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장의 수요가 커서 시장 가격이 개별 기업의 평균 비용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씨보다 크게 되면은 양의 이윤을 노려요. 근데 양의 이윤을 누리지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걸려요. 단기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가격 보이시죠? 이건 시장 전체야. 마켓 전체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전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우하향합니다. 요게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신규 기업이 확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건 장기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장기 평균 비용 우선 최저점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윤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장기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요 단기라는 말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단기에는 개별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일 수가 있는 게 새로운 신규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P가 평균 비용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에는 기업의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초과 이윤이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장기는 신규 기업이 들어와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양의 이윤이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